2단원에서 문법 표현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오늘 추가하려고 얘기할 거야. 첫 번째 배운 게 뭐였어? 높임 표현. 두 번째 배운 거 시간 표현 배웠지. 시제하고 상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배운 거 순서 상관없어. 그냥 배운 거 떠오르는 거 얘기해봐. 피동 표현. 그리고 네 번째 배운 거 피동 표현하고 같이 했어. 이거를 사동 표현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있던 인용 표현.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검은색으로 쓴 거, 근데 검은색으로 쓴 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파란색으로 쓴 게 교과서에 없는데 선생님 필요해서 추가한 내용이었어. 오늘 2개 더 추가할 거야. 7개 만들 거야. 6번째가 종결 표현. 그리고 7번째가 왜지? 부정 표현. 이렇게 해서 우리 문법 표현과 관련된 7개를 다 오늘 마무리 지을 거야. 그 중에 먼저 이 종결 표현부터 수업 좀 할게. 잘 적어야 돼 이제부터. 알겠지? 자, 종결. 끝낸다는 거야.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종결 표현 먼저 개념부터 보게 되면 뭐 하는 거야? 바로 이제 문장을 마무리 지으며 하나가 추가되는데 뭐냐면 우리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런 말이 있거든 예전에. 그러니까 끝부분에서 뭔가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표현. 이렇게 2가지를 얘기해야 돼. 첫 번째는 문장을 마무리 짓는다. 두 번째가 그런 마무리 짓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의도를 드러낸다. 그래서 5가지 의도가 있는 거야. 그냥 끝내는 거야. 평범하게 진술로 끝내버린다. 평서형, 그러니까 평서문.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평서형 종결 표현 혹은 평서문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뭔가 모르는 걸 물어봐. 그 의도로 담겨있다. 그러면 의문 표현, 의문형 종결함이 의문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 중에 우리 쉬운 것부터 먼저 해볼게. 우리 평서문.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야.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특별한 요구 없이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이야. 특별한 요구가 없어. 그러니까 이 의도를 설명하는 거지 난 너에게 아무런 걸 요구하지 않아. 그냥 얘기할 뿐이야 라고 단순하게 진술할 때 우리가 평서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평서형 이 종결어미라는 게 있는데 마지막에 종결어미 중에서 평서형 종결어미라는 걸 통해서 실현을 하겠지.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로 끝난다? 다로 끝난다는 거야. 다. 그리고 2번째가 의문문이 있어. 물론 지금 평성 종결음 이거 말고 많아. 뭐 높임 표현에 관련돼 가지고 상대 높임일 경우에 격식체일 때 이런 표현, 비격식체일 때 이런 표현 다 있거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가 세상에 다 설명할 지금 그 단계가 아닌 거야. 니들이 그 수준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읽어봤을 때 굳이 여기에다가 다 나열하지 않더라도 의도가 단순하게 진술하고 있구나 라고 파악이 되면 다 그냥 평서문인 거야. 알겠지? 여기다가 일일이 시시콜콜 쓰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외워지게 되는 거야. 좀 외워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종결 표현이라는 것이 마무리 지어질 때 화제에 어떤 의도가 나타나는가 만 가지고 그냥 봤더니 의도가 없어 보여? 그럼 이거 평서형이구나 라고 파악하는 게 중요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일이 다 안 써주고 대표적인 것만 써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의문문이 있어. 말하는 이가 듣는 얘기에 뭐 하는 거야?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표현. 그럼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잠깐 멈춰봐야 돼. 뭘 멈춰야 되냐면 평서문과 달리 의문문은 출제가 자주 돼. 왜 그러냐면 의문문이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거든. 자 그중에 우리가 의문문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뭐냐면 첫 번째 의문문에는 설명 의문문이라는 게 있고, 자 일단 쓰고 일단 쫙 설명할 거야. 설명 의문문. 두 번째 판정 의문문. 그리고 세 번째 수사 의문문. 의문문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요거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되니까 꼭 이해해야 돼. 자 먼저 설명 의문문은 어떤 의문문이냐,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으로 이 설명문의 특징이 뭐냐면 의문사라는 게 있어. 의문사. 갑작스럽게 왜 그런지 모르는 죽음의 의문사가 아니야. 의문을 나타내는 말이한테 의문사야. 육하원칙 들어봤지? 육하원칙이 뭐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원칙이잖아. 그런 말들이 의문사거든. 이런 말을 넣어서 물어볼 때 우리가 설명 의문이라고 해. 그러면 6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해달라는 거야. 네가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면접 같은 거 볼 때 있지. 자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이런 활동을 했네. 이거 언제 했나요? 설명 의문이야. 제가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 이런 대회에서 활동입니다. 누구와 같이 했나요? 그럼 누구라는 것도 대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설명 의문문이라고 하고, 됐어? 의문사가 붙는다. 그래서 의문문에 뭐가 있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다음 두 번째, 판정 의문이라는 것은 판정 보통 어떤 때를 상상하면 되냐면 얘들아 1대1로 하는 스포츠 경기 있지. 뭐 있어? 태권도, 유도, 복싱 같은 격투 종목들 있잖아. 끝나면 뭘 해야 돼? 심판이 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뭐 심사관들이 뭐 점수를 매겼을 거 아니야? KO 됐으면 이미 끝난 거지만 그럴 때 뭐 하는 거야? 심판 판정에 의해서 누가 이겼습니다? 누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승패 무조건 이기고 지고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나타나는 게 판정이란 말이야. 의문문도 그거야. 이거 뭐냐면 질문을 던진 다음에 대답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뭘 것 같아? Yes or no.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답을 뭐 하는 거냐면 바로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이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은 그냥 예, 아니오야. 그래서 여기는 의문사가 없어. 알겠지? 어떤 게 있을까? 이 책 읽었나요? 예. 이거는 판정 의문문이야. 어떤 내용이었나요? 어떤 이런 거 들어갔지? 그럼 뭐야? 그때 또 설명 의문문. 이해됐어?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답을 예, 아니오로 해봐. 아니면 의문사를 찾아봐. 어떤 식으로든 쉽게 가려낼 수 있어. 이해하려고 해야 돼. 설명이라는 것은 긴 답을 요구하는 거잖아. 무엇에 대하여? 판정이라는 것은 승패, 예, 아니요 둘로 나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조금 우리가 문학하고 연계도 해야 되고 조금 깊은 설명이 필요한 건데 뭐냐면 수사 의문문이라고. 이것은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즉, 이 의문문에 대해서는 상대가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야. 대답을 요구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의문문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것은 의문문이 어떤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형태만 의문문인 거야. 다른 내용이 뭐냐? 보통 이런 게 있어. 서술, 명령, 의 의도를 담고 있는 의문문. 그리고 이때 서술도 다시 둘로 나눠서 평서나 감탄. 그래서 수사 의문문은 크게 세 가지야. 평서문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감탄문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명령문의 기능을 할 수도 있어. 어떤 예가 있냐면 이런 경우야. 방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의문문이었지. 근데 옆에가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혼자 얘기한 거야. 방학이 되면 좋다 라는 평서문은 방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의문문으로 말했을 뿐이야. 이때는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얘기했고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또 이런 경우도 있었지. 어떤 경우도 있냐면 감탄문. 와, 정말 놀랍지 않니? 상대가 놀라워 대답할 필요 없는 거야. 놀랍지 않니? 라고 물어본 것은 뭐야? 정말 놀랍구나 라는 자신의 감탄을. 놀랍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드러낸 경우. 답을 할 필요가 없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명령이잖아. 이런 경우야. 직접 명령을 하게 되면 상대가 기분이 상하거나 상대가 명령을 받을 때 그 감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려가지고 우리가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 우리 이런 경우 있었잖아. 동의의 경우를 할 때인가? 상대하고 나하고 의견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피자 먹고 갈까? 했더니 난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발표 준비도 끝나가지고 친구들끼리 피자 먹는 거 참 좋지라고 할 때는 상대방의 그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해주고 이거 있었지. 그런 다음에 완충적인 표현 쓰였잖아. 다만 내가 오늘 좀 바쁘니 다음에 먹으면 안 될까라고 조금 뭔가 상대에게 선택의 여지가 의문문으로 얘기하면 완벽한 표현 된다는 거 있었잖아. 명령도 마찬가지야. 상대방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문 닫아, 나가 이게 아니라 문 좀 닫아줄래? 나가줄래? 이런 식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것은 좀 완곡한 명령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야. 그치? 빨리 따라와가 아니라 빨리 따라와 줄래? 라고 물어보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뭐가 있어? 원래 이 의문문이라는 것이 의문문의 그 기능이 아니고 의도가 아니고 평서, 감탄, 명령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상대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을 뭐라고 한다? 수사 의문문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리고 문학에서 이런 게 있었잖아. 설의법.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 근데 이거 뭐냐면 강조의 기능을 지녔어. 어떤 강조의 기능을 지녔냐면 물어보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더 강조할 때 사용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설명이나 판정이 들어가지 않고 수사, 의문문,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알겠지? 보통 뭐 평서나 감탄이 많겠지. 뭐 하기 위해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의문문 형태. 설의법. 조금 이따가 우리가 문학작품 중에 고전 시가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 설법 얘기 자세히 해줄 거야. 알겠지? 형태는 의문문이잖아? 근데 이거 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 아니야? 뭘 하기 위한 거야?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의문문이야 라고 얘기해 줄 거야. 알겠지? 그때 얘기하는 게 이제 수사 보면 다시 한번 더 끄집어내가지고 요 얘기를 또 해줄 거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왜 그런 경우 있잖아. 내가 수학 수포자여서 잘 모르는데 수학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대. 보통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니네가 21번 수학이야. 국어가 아니고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21번 문제하고 30번 문제가 수학에서 좀 어려운 문제라고 많이 불려진대. 그럴 때 그 문제들을 풀 때 첫 번째 난관이 뭐냐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떤 식을 이용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풀지 감이 안 잡혀서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대. 또 중요한 뭐냐면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가지고 한 가지 공식과 한 가지 이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원해야만 풀리는 그런 문제도 많이 요즘 출제되고 있대. 그래서 국어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뭐냐면 단순하게 문법은 문법이고 문학은 문학이고 화법은 화법이고 독서는 독서야라고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약간 좀 이걸 좀 소용돌이라고 보지 말고 융복합적인 인간, 융복합적 지식 이런 표현을 쓰거든. 이게 더 많아질 거야. 왜 그러냐면 너희들의 한 2년 선배, 3년 선배까지는 그게 있었잖아. 문이과 구분이 있었잖아. 그래서 뭐 고등학교 가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그란 말이야. 나 문과 갈까 이과 갈까? 왜냐면 그 문과 이과라는 게 자신이 갈 대학 전공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런 과목을 배우잖아. 이과 같은 경우는 내가 과학을 공부할 거고 문과 같은 경우는 뭐 사회를 공부할 거고 또는 이제 그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좀 더 어려워질 거고 문과 같은 경우는 뭐가 국어라든가 이쪽 과목이 좀 더 확대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뉘었단 말이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거 한 20년 넘었거든. 나눠서 문이과 계속 구분하고 계열 상담하고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봐. 나는 이과 갈 거니까 사회를 안 해. 사회를 그냥 아예 뭐 지금 내팽개치듯이 그냥 안 하고 3년 내내 뭐 대학 가서 계속 과학만 한 거야. 이 친구가 사회 나왔을 때 사회라는 걸 배운 적이 없거나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약간 어떤 사회성이라든가 사회 정치 경제 이런 쪽 약간 좀 모자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는 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소지들이 은근히 있었어. 근데 반대로 이제 또 이 문과 출신들이 과학 쪽에도 이제 관심이 없어가지고 사회 나와서 자기가 과학 쪽으로 할 일이 많거든. 또 여기 모자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하면 절름발이라고 표현했어. 이렇게 뭐 과학만 하는데 사회만 하는데. 그래서 아예 인간을 어떻게 키워버리냐면 과학과 사회를 다 잘하는 애, 다 잘한다기보다는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그런 애를 고등학교 때 키우자. 그래서 이거 융복합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원래 2년 선배, 1년 선배부터야. 2년 선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걔네는 약간 나눴어. 근데 지금 바로 1년 선배부터는 연합고사 나온 첫 세대부터는 이걸 안 나누고 있는 중이야. 안 나눠서 그냥 그 학교 어떤 그 학교마다 그런 게 있어 얘들아. 특별히 중점 분야가 있거든. 중점 분야. 그 중점 분야 학교로 해서 이제 니들 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 중점 학교야. 그럼 반이 과학 중점반이라는 반이 있어. 그 반과 나머지 그냥 보통 일반 반 애들은 뭐 문이과 구별이 특히 없이 그냥 두루두루 다 공부하는 그런 보편적인 일반인 고등학교 형태. 그런 학제, 그런 교육과정이면 평가원에서 내는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 너희들 학교 시험 문제, 교과 내용도 대부분 뭐냐면 그렇게 문과, 이과의 구분이 없는 융복합이라는 속성이 모든 분야에 침투해가지고 국어 같은 경우에도 옛날 같은 경우는 문법 따로 문학 따로 이렇게 막혔거든? 경계가 무너지면서 섞이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앞으로 점점 변형되면. 근데 가장 큰 대책 중 하나가 뭐냐면 따로 문법을 이렇게 딱딱딱 잘라 하는 게 아니라 또 문학 지문 속에 문법 문제 출시할 수도 있는 거고 독서 지문 속에서 문법 문제 출시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향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이 예측을 해.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문학 작품 공부하다가 중간중간에 이 단어는 잠깐 몇 줄 읽어가지고 문법적인 얘기 좀 해야 돼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좀 대비를 해둬야 돼. 안 그러고 만약에 시험 봤는데 문학에서 문법 문제 나오고 문법에서 문학 문제 나오고 하면 너희들이 연근으로 해본 적이 없다 해서 첫 번째 오는 감정이 당황이잖아. 시험은 내신도 그래. 수능도 그렇고 정해진 시간 내에 중학교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풀고 훨씬 촉박하단 말이야. 그럴 때 시험 중간에 내가 한번 당황을 했거나 안 봤던 내용, 안 봤던 문제를 가지고 딱 충격을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좀 많이 도미노적으로 무너지는 게 보통 이런 학교 시험을 볼 때, 수능을 볼 때 그 보편적인 안 좋은 패턴들이거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공부라는 건 내 실력을 키운다도 있지만 냉정히 말하면 시험을 위한 대비잖아. 인성수양을 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니네 지금. 철학자 되려고 뭐 그 내면이 되게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 물론 그런 수도 있어. 공부라는 걸 목적으로 하면 태계 이황이라든가 옛날에 막 공자 같은 그런 사람처럼 공부할 수도 있어.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니네가 좀 고등학교 와가지고 공부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 가려고 하잖아. 그럼 대학을 가려면 시험 대비가 우리 지금 공부란 말이야. 수능 대비, 내신 대비.
어쩔 수 없이 현실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험이란 모든 상황을 고려한 준비가 되는 게 시험 공부거든. 단순히 그 내용을 안다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나 이런 내용을 물어봤을 때 내가 대비할 수 있나 없나도 같이 준비해야 돼, 시험 때. 선생님이 그런 모든 분야를 다 최대한 경험하려고 하게 해주고 시험장으로 보낼 거니까, 학교 시험이든 수능 시험이든 간에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를 와, 우리 중학교 때하고 많이 다른데라든가 설마 저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약간 안일한 마음에 약간 좀 마음을 가벼이 해버리고 좀 소홀히 해버리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작년 선배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 뭐였냐면 안 배운 작품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봐야 했어. 내신에서 그것도. 우리가 안 배웠는데요? 라고 차마 반박을 못해. 왜 반박을 못하냐면 너희들이 배운 내용과 연계된 내용이야. 관련된 내용이고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어. 이건 니네가 대비해야 될 니네 몫이었어 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순간부터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학교 시험.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애들이 뭐 했냐면 와, 이거 어떤 식으로 나올지 최대한 많은 가능성을 열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선생님과 술래잡기가 시작되는 거지. 선생님 꽁꽁 숨고 니들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려면 지금 많이 다양한 거를 좀 접해봐야 돼. 그리고 나서 니들이 앞으로 공부해 갈 때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그런 계획이라는 게 설 거고. 알겠지? 이거 나중에 선생님 문학할 때 수사 문문 얘기해 줄 거야. 다시 한번. 알겠지? 그때 서리법과 연관지어가지고 또 문법 얘기가 돌아올 거니까 그때 다시 또 생각해서 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우리 의문문의 대표적인 종결어미가 의문형 종결어미라고 해서 평서문이 대표적인 게 다라면 의문형 종결어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 까, 냐 이겠지. 뭐뭐 할까? 뭐뭐냐. 방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이걸 했을까? 라든가 왜 그랬을까? 라든가 누가 지금 그 일을 하느냐? 라든가. 자, 그리고 세 번째 명령문. 자, 시키는 거야, 명령문. 자, 일단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문장. 근데 강하게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 직접적으로. 보통 이런 경우도 있어. 나는 네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평성을 얘기할 수도 있어. 공부 좀 하는 게 어떻겠니? 의문문을 말할 수도 있어. 다 어때? 공부할 마음 안 생기지? 왜? 겁이 안 나니까. 부드럽게 말해버렸잖아. 공부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강한 요구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명령문은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문장이고, 여기에 우리가 이런 게 있어. 명령문의 종류에. 자, 이건 두 가지밖에 없어. 외우려고 하지 마. 직접 명령문과 간접 명령문이라는 게 있다. 직접 명령문, 간접 명령문. 직접 명령문은 이 아까 말했던 강도의 차이가 아니야. 직설적으로 완곡하게 그 얘기가 아니고, 명령을 할 때 우리 지금 만나서 지금 서로 얼굴 마주대고 얘기하고 있지. 이때 써라.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고 하는 명령은 직접 명령인데, 그럼 간접은 뭐냐면 직접 얼굴을 마주대지 않고 이럴 경우도 있잖아.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에서 요구사항 있잖아. 다음 주 저처럼 것을 고르시오 같은 것들 있지. 우리가 보통 직접 마주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어떤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럴 때는 간접 명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면대면이냐 아니냐야. 그래서 직접 명령문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명령문이야. 면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서 이런 뜻이지, 면대면. 그리고 간접 명령문은 어떤 경우냐면 면대면이 아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직접 얼굴을 마주대지 않은 또 다른 상황이 있어. 불특정 다수나 단체에게. 명령을 내릴 때도 있거든? 요즘 같은 그런 거 있잖아. 이거 명령 했으면 좋겠는데 명령도 안 하더라고. 권고만 하더라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코로나의 어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체 시설 혹은 그런 거지 주말에 종교 행사, 스포츠 시설 이런 거를 조금 삼가라, 하지 마라, 아니면 행정법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특정 불특정한 다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직접 그 주체가 얼굴 마주대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그런 걸 다 통틀어서 간접 명령이라고 불러. 이때 사용하는 종결어미가 달라. 계열이 달라. 뭐냐면 직접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아라나 어라라는 종결어미를 쓰거든. 종결어미가 뭐뭐 아라나 그냥 걸로 빼버릴까? 미안해. 이런 걸로 빼고 아라 어라. 자, 저기 좀 모아라. 이것 좀 먹어라. 라고 직접 얼굴을 마주대고 할 때는 아라 어라를 써. 근데 간접 면역문 같은 경우에는 으라 계열이야. 이때 으라. 종결어미가 이때 가로쳐야 돼. 으라 계열. 그래서 이때 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와라, 많이 먹어라 이런 식의 예문이 되고 알아어라.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 있지. 예문 두 가지만 써줄게. 알맞은 답을 고르라. 고르라, 고르시오. 의계열인가요? 의계열. 어인데 얘는 의계열이야. 골라라 하면 안 돼. 알겠지? 이때 골라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맞는 거야. 알맞은 답을 골라라. 이게 틀렸어. 왜 틀렸을까라고 얘기해보면 시험에서 출제자와 수험생은 직접 면대면이 아닌 상황이잖아. 시험이라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불특정 다수가 보는 시험이잖아. 그럴 때 출제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간접 명령문을 써야 되니까 고르다에다가 으라가 붙은 거야. 얘는 고르다에다가 아라가 붙은 거야. 아라어라는 뭔데? 직접 명령이기 때문에 요거는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는 뭐라고 해야 돼? 골라라가 아니라 고르라고 해야 돼. 골라라는 언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베스킨라빈 가서 자, 너희 먹고 싶은 거 골라 라고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걸 고르시오 이러진 않아. 그건 간접 명령이잖아. 골라봐, 골라라 라고 직접 명령을 쓰는 거지. 근데 이때는 뭐야? 시험 상황이라면 간접 명령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 고르다라고 말해야 돼. 이해됐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가 있어? 명령문에는 간접 명령과 직접 명령문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명령문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조건이 있어. 뭐냐면 위상에 해당되는 거야. 첫 번째, 이 문장에서 주어는 청자여야 되고 듣는 사람, 너는, 네가, 그리고 서술어로는 동사, 여러 가지 품사 중에서 동사만 올 수 있어. 주어는 반드시 청자여야 되고 서술어는 동사가 와야 돼. 이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잘 봐. 만약에 주어가 청자가 아니고 이럴 경우가 있어. 주어가 청자와 화자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명령문이 아니라 청유문이 돼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의 주체가 되는 주어는 누구만? 청자, 듣는 사람만. 네가 할 거잖아 지금. 네가 문제 풀 거고 네가 밥을 먹을 거잖아. 네가 아이스크림 고를 거고. 좋아해 베스킨라빈스? 안 좋아해 당연히? 좋아해? 뭐 제일 좋아해? 엄마는 왜? 지혜는? 딱히? 그냥 가면 그냥 이게 있는데 되게 자기가 빼버렸다는 그런 거 있지 않아? 진짜 너희들 아무나 안 공개 텐데 뭐 맞춰봐 선생님 뭐 제일 좋아할지. 베스킨라빈스 설령 가게 되면 선생님 제일 좋아할 것 같은 아이스크림. 오! 오 왜? 왜? 왜 그 생각을 했어? 정답이야 지금. 떠오르는 게 밖에서 아몬드 먹는 거? 잘 맛있지 않아? 아몬드를 안 좋아해. 다이아몬드는? 아몬드가 죽은 건 좋아하지. 그게 다이아몬드잖아. 미안해. 나는 가면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파인트가 세 가지였나? 그지? 아몬드 봉봉, 아몬드 봉봉, 아몬드 봉봉. 아니 이럴 때 있어. 그 우리 아이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니 그 부탁을 받고 갈 때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사오세요. 애들 다 취향이 있어 다 좋아하는 것들이. 그러면 뭐 하냐면 내가 제일 밑에 깔아. 제일 먼저 해. 어차피 가면 뚜껑 열고 난장판데 이게 그 핑셋 갖고 막 퍼먹거든. 이게 막 초콜릿 퍼먹고 뭐 퍼먹고 뭐 먹고 막 하다가 애들이 배부를 때쯤 딱 늦게 남아있어 바닥에. 약간 좀 국물이 돼 있긴 한데. 그래서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건 나중에 뜨잖아. 그지? 제일 먹기 싫은 거 바닥에 깔고 난 반대야. 내 거를 마지막까지 보존하는 방법은 아몬드 봉 밑에 쫙 납작하게 깔아주시고 그 위에 듬성듬성 초콜릿 무스 넣어주시고 뭐 넣어주시고 뭐 그다음에 우리 딸이 좋아하는 게 거기 섞이면 안 되는 이상한 애가 꼭 하나 있어. 얘가 전체 맛이 다 변하게 만드는 초코 계열, 아몬드 계열, 카라멜 계열은 게 섞여도 크게 서로 지장 없거든. 레인보우 샤베트를 좋아해 우리 큰딸이. 뭔지 알지? 그 새콤한 그 내가 그 수많은 맛 중에 유일하게 싫어하는 맛이 새콤한 맛이야. 난 태국에서 똠양꿍 안 먹어. 왜냐면 왜 물에다 대고 막 레몬 짜놓고 막 시큼한 맛 싫어해가지고 굴도 잘 안 먹는 사람이야. 거기다 레인보우 샤베트 있잖아. 그거를 꼭 얘가 넣어야 돼. 먹으면서 그냥 가만히 먹으면 내를 꼭 어떻게 돌려서 먹어 이렇게. 묻혀 안 돼.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청유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주어는 반 천자만 돼야 되고 또 하나 더 있어. 왜 서술어에는 동사만 올 수 있을까? 잘 봐. 형용사라는 이 단어는 참 신기해서 순간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명령을 하거나 청유를 할 수가 없는 품사가 바로 형용사야. 물론 참 형용사를 명령 청유하면 예쁜 말이 되겠지. 그지? 너 더 예뻐라. 너 더 아름다워라. 우리 같이 아름다웠자.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실제로 그게 뭐야? 불가능한 말이야. 그건 순간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우리 그 아저씨 있지? 선생님이 그래도 연예인 중에 와 저 사람 멋있어 하는 몇 명 안 되는 사람 한 명이야. 니들은 공감 안 할 수도 있어. 강호동 씨라고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 예전에. 그 무릎팍도사에서 마지막에 그 좋은 기를 팍팍 넣어준다고 해가지고 뭐 지혜여 영원하라 이렇게 해주거든. 영원하라. 영원하라 할 때 하라는 뭐야? 뭐뭐 하라. 하다에 아라가 붙은 거지. 몇명문이지. 영원하다라는 단어는 뭐야? 영원하다. 동사야? 형용사야. 그럼 형용사에다 뭘 붙인 거야 지금? 명령형 종결음이 아라를 붙인 거야. 그럼 문법이 맞는 표현, 잘못된 표현? 잘못된 표현이야. 알겠지? 근데 우리가 너무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검증을 쉽게 써왔어. 약간 좀 굳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허용하고 써버리는 그런 하나의 중에 표현이 돼버린 거야. 굳어진 거 그냥 영원하라. 알겠지? 문법적으로 어긋난 표현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형용사에는 뭐가 올 수 없다? 명령형, 청명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서술어는 반드시 특히 이런 명령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돼? 동사만 와야 돼. 동사만. 알겠지? 왜?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거니까. 되셨어요?
그리고 이런 명령문요 조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 표현의 선어말어미도 선어말어미 오면 얘들아 무조건 양쪽에 줄 이렇게 그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이렇게. 선어말어미. 그럼 뭐야? 시제 선어말어미거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뭐가 있냐? get, 더 이런 게 있어. get, 더. 일단 일반적으로 어시나 더는 좀 과거야. 알겠지? 요거는 자신이 경험한 거. get 같은 경우는 뭐야? 일반적으로 미래야. 뭐 의지도 있고 추측도 있지만 이런 시제 선어말어미와 함께 쓸 수 없다야. 자, 요걸 문자 만들어봐. 빨리 와라를. 빨리 왔어라. 빨리 뭐 왔겠어라. 뭐 빨리 먹었어라. 먹겠어라. 먹었더라. 먹더라. 이거 안 돼 지금 이거. 알겠지? 이런 시제 표현은 즉 시간 표현의 선어말어미는 어디에 이런 명령문에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명령문까지 했고 그 다음에 청유문인데 자, 청유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야? 청이란 말 자체가 요청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문장이야.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지. 행동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뭐가 형용사가 올 수가 없어. 동사가 와야 돼. 근데 여기서 함께야. 아까 우리가 명령문은 주어는 청자만이어야 돼. 근데 청유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청자, 화자를 모두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걸 청유문이라고 하고 뭐 청유문에는 뭐 직접 청유문 이런 거 없어. 그냥 일반적으로 청유문에 종결어미와 특이한 거 하나만 얘기해 줄 거야. 자, 일반적인 청유문 종결어미는 자야 자. 우리 같이 하자. 이거 좀 먹자. 뭐 합시다. 비읍시다. 우리 좀 이거 좀 하세. 이런 것이 대표적인 청유문 종결어미고 가장 두루 쓰이는 건 자죠. 자.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청유문요. 아까 우리가 음문처럼 직접 나누진 않지만 뭔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문맥에 따라서 청유문이 여기 이렇게 땡길게. 우리 청유문이 그 행동하는 주체가 분명 청유문이거든? 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잘 봐. 선생님이 문장을 세 가지 예를 들어줄게. 자, 이렇게 문장 선생님 책을 썼어. 만약 쓰는 말이야. 교실에서 애들이 청소 안 하고 선생님이 오셨어. 얘들아 우리 같이 청소하자. 선생님 빚어 드신 거야 지금. 그래서 이때는 주체가 누구누구 화자, 청자 모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청유문이거든.
요거는 우리가 보통 대중교통 있지,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 지하철이었구나. 버스 같은 경우에 막 아침 막 등교 시간 이럴 때 막 버스가 막 밀집될 경우가 있어. 그래서 내리는 문으로 가야 되는데 막 막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우리 같은 아저씨들은 좀 내립시다. 좀 내립시다. 무슨 얘기야? 내립시다, 비웁시다로 끝났지. 청문이잖아. 근데 이 내리라는 행동은 누구만 하는 거야? 너는 가만히 있고 나가 좀 내리자. 알겠지? 내가 내리겠다잖아. 그럼 이거 누구만? 행동의 주체 누구만이야? 화자만이야. 특이하지? 이때는 청장은 이 행동에 같이 수반되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뭐를 쓸 수 있어? 청유문을 쓸 수 있는 거야. 요런 애들이 선생님들이 딱 나오잖아. 이야, 이게 재밌고 따끈따끈하네. 이런 거 시험 문제 만들면 참 시험 문제 재밌겠다. 이런 욕심 많이 부리시거든. 알겠지?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애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 자, 다음 종결표를 수업할 거야. 그럼 애들이 조금 자기네가 한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이거 왜 합니까? 종결표를. 왜? 그 쉬운 걸 왜 합니까? 5개밖에 없잖아요. 명령, 청유, 뭐 종결, 감탄, 뭐 종결한다, 뭐 의문 이렇게 5개밖에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그럼 시작해보자.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할게요?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종결표를 안 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비교적 많이 있군요.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볼 필요도 없어. 딱 5가지 중에 특이한 거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경우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누구야? 약 먹자. 분명 청유물이거든? 약은 누구만 먹어? 얘만 먹어. 행동 주체 누구? 청장을. 됐지? 이렇게 우리가 특이하게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화자와 청자, 화자, 청자 이런 식으로 행동 주체가 달라지는 청유문들이 존재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하고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2가지가 똑같습니다. 바로 일단 주어는 일반적으로는요, 화자, 청자 모두 포함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자와 청자 모두여야 되고, 얘도 이거는 못 씁니다. 시간 표현에. 선어 말하기. 아까 명령과 똑같은 어깨떠 영을 수 없어요. 이거 사용할 수 없다. 얘는 똑같습니다. 서술어는 동사 봐야 됩니다. 이거 여기 써야 되는데 서술어는 동사. 요 조건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 진짜 쉬운 거, 평상문보다 더 쉬운 거, 감탄문. 바로 말하는 네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그래서 감탄의 종결음이 제일 많이 쓰는 게요, 뭐뭐구나, 뭐뭐구려. 구려가 구려가 아니에요. 참 맛있구려 이런 거죠. 뭐뭐군. 그러니까 구계열이지, 구계열. 그렇지. 나래가 편지를 쓰는구나. 밥이 참 맛있구려. 날씨가 춥군. 이것도 전부 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감탄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5가지 종결표현 있죠. 공부했었고, 특히 기억해야 될 거 뭐였어? 의문문에서 의문문의 종류 3가지,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명령문에서 명령문의 종류 2가지가 있고, 조건.
기억해야 되고, 특히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의 종교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시험은 고르라가 맞지 골라라는 틀렸다는 거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청유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까는 상대방, 이거는 화자와 성자 모두. 그럴 때 특이한 게 있다 그랬지. 행동 주체가 이럴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도 있다. 요거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감탄문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종교 표현 간단히 수업을 하고